반갑습니다. 지진 피해와 여러 가지 전쟁과 재해로 희생된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의 영노에 사은님의 은혜가 한량없기를 염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도님들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빨리 나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자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력 양성은 평등 세상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제목을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너무 그 평등 세상 이런 말이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등 세상이 되면은 건강한 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산 정법사님께서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 이룹시다 하는 신년 법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강약 진화로 평등 세상을 만들자, 이 내용이 평등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사요입니다. 사요. 너무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사요인데 그 사요에서 이제 사요 중에서 자력 양성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그 엘리베이터 버튼 있는데 붙여져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책장 속에 꽂혀 있어 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데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이론상 밑에도 붙이시고 책상 앞에도 붙이시고 문 앞에도 붙이시고 이렇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대 사회의 문제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너무나 큰 희생이 일어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단순히 병이 없는 것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것을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안녕한 것은 당연히 건강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안녕한 것. 요즘은 정신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녕하지 못해서 치르는 사회 비용이 굉장히 많고 그 안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사람들은 모두 평등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저 뒤에서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현조님, 저 뒤에 제일 맨 앞이라고 써진 불을 꺼주세요. 그 뒤에 버튼 주연경은 맨 앞이라고 써진 거. 이 우리가 출발하는 출발점이 평등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벤처 위에 타 있고 어떤 사람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요즘 말하는 흙수저나 금수저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발부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살다 보면 반드시 출발하고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발을 늦게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 빙상 경기하는 걸 요즘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에서 가장 1등이더라고요. 단체도 1등이고 개인도 1등이고 금메달을 대한민국이 거의 싹쓸이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실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바퀴 돌 때에 처음에는 중간쯤 가거나 아니면 제일 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1등, 그것도 차이나게 2등하고 차이나게 1등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실력이 월등한 거고, 실력이 비슷하다면은 출발하는 지점에 따라서 또 타고 가는 그 탈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에게 출발선이 같을까 생각해 볼 때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지 않은 경우가 같은 나라에 살아도 그렇고, 특히 예를 들면 유럽에 사느냐 아프리카에 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평등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평등할까요? 차별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평등하게 살고 싶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목적인데, 만물 앞에 평등한 것은 시간뿐이라고 해요. 시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좀 이제 자극시키는 문구로서 당신이 지금 낭비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그 시간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때때로는 게으름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를 좀 나도 좀 잘해야지 할 때 그 격언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시간은 평등합니다. 모처럼 우리 아기가 와서 참 신선한 것 같아요. 예, 평균 나이를 엄청 낮춰주는 하여간 고맙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기한테. 사회 문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할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는 시국을 보시면서 이 사회는 병든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장수가 뭐 병든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는 그 병이 아니고 병자 병이 든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개교의 동기에서 보시다시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신 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 원불교를 펴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질 문명이 왕성하지도 않았지만은 물질 문명이 왕성하고 물질 세력이 융성하고 사람의 정신은 쇠약하기 때문에 파란고해라고 보시고, 그 파란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우리들로서 이 병든 세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뭔가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법회도 보고 일기도 쓰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원불교 교법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전책을 책 위에 뭐 놓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이 책에 들었죠. 그리고 이 경전은 인생의 방향로를 알려주는 거다 그러셨기 때문에, 혹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경전을 보시면서 그 방향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대종사님께서는 불완전한 사회가 되고 부패한 사회가 되고 혹은 파멸할 수도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부정당한 그런 의례 생활을 하지 않고 지도받을 자리에서 지도를 잘 받고, 또 지도할 자리에서는 지도를 잘 해야 되죠.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은 병이 고쳐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 시국표로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뒤에서도 이 사진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 차이가 뭘까요? 사진 차이. 네, 받침이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술적인 평등, 물량적인 평등을 말할 때는 왼쪽 같은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죠. 보통은 그렇게 해가지고 너도 100원, 나도 100원, 너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눈높이가 평등한 거죠. 보이는 것이 평등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완전한 평등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을 바랄 것인가, 공평을 바랄 것인가, 그런, 사실은 이 말은 어쩌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인데, 우리가 남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공평하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단순하게 그냥 평등만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오른쪽 그림처럼 아이도 어른도 다 경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법은 바로 그런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에서 원불교처럼 이런 공평하고 평등한 종교가 없습니다. 아마 그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 종교학을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원불교는 정말 자랑스러운 종교예요. 원불교 교리는 정말 멋져요. 아셨죠? 옛날부터 아셨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원불교 교리대로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말해도 좋고 말하는 게 더 좋은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원불교예요. 너무 자랑스럽죠. 네, 자랑스러운데 왜 좋아하는 사람들을 안 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그 뒤에 거를 좀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 생활하고 자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냐 하면은 공익을 앞세우고 교육을 통하여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의요법 6조부터 6, 7, 8, 9 이게 사요가 다 들어있죠. 그리고 교리편에서 사은 사요 중에서 사요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이 표시는 양성평등을 표현하는 표시예요. 이런 거 보셨죠? 남자 표시하고 여자 표시를 함께 해 놓은 거예요. 남자 표시하고 여자 표시. 여자 표시는 동그라미 밑에 이렇게 그 십자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남자는 동그라미에서 화살표로 돼 있는 것이 남자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함께 표현하는 양성평등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장실 표시가 아니고, 네, 양성평등을 표현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네. 사람은 어떤가 한번 봅니다. 자기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은 겨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은 겨우 잘하는 사람. 그 다음은 남의 일까지 도와주면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어요.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생각해 보면은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우리 교도님들은 몇 번이에요? 네, 확실하게 표현을 하시는 감타원님이 3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은 다 3번에 해당될 걸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2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3번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또 있죠. 예,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력 양성은 정전 교의편 사요 제1절 자력 양성이죠. 자력이 없는 어린이, 지금 우리 아기가 한 명 왔는데 저 아이는
추운데 그냥 놔둬도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동물의 자식은 그냥 바로 일어나요. 말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은 낳자마자 비척비척 하면서 걸어가죠. 근데 사람의 자식은 3년은 키워야 돼요. 3년은 키워야 이제 걸어 다니고 지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래 사는가 봐요. 하여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린이들은. 근데 요즘 이제 어린이를 해치는 부모가 있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인, 노혼한 노인, 늙은이가 되든지 대종사님은 늙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아마 그 시대에는 이런 표현을 보통으로 쓰신 것 같아요. 요새는 늙은이라 그러면 엄청 기분이 나빠하면서 싫어하겠지만 요즘은 어르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늙은이라고 부르든 어르신이라고 부르든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듣기 좋으라고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장애가 있다든지 또 병이 깊어졌다든지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이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정전에 보면 이연이와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연이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라 그랬습니다. 공부 삼아. 그러니까 공부 삼아 양성하라는 소리는 잘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삼아 해라 그러신 거죠. 아유, 원불교 갔더니 맨날 공부하더라.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싫어했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너무 쉬운 공부예요. 책도 필요 없고 펜도 필요 없고 공책도 필요 없는 그런 공부기 때문에 너무 쉬운 공부죠. 이 공부를 잘 공부 삼아 잘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아까 2번을 완전히 만족한 거죠. 그걸 다 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내 일은 내가 잘하고 내 일도 못하고 남의 일을 이렇게 막 참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일은 잘하고 자력이 없는 다른 사람까지 보호해 주자는 것이 자력 양성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원불교 사람이면 원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면으로든지 도움이 되는 거죠. 다른 분들에게 어떤 면으로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할 때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력은 스스로의 힘이고 이 사람 혹시 예전에 나왔던 사람인데 기억나세요? 닉 부이지치라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발이 하나 있긴 한데 이 물오리 날개같이 생긴 거 요거 하나만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다리는 없고 아마 발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이거를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조건으로 태어났어요. 자력이 없게 생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닉 부이지치의 어머니가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모든 지도를 잘 해줬어요. 그리고 너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일을 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수영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수영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치고 여기 보면은 드리블 하는 모습, 저기 골프 치는 모습, 스카이 다이빙 하는 모습, 또 제일 밑에 있는 것은 한국에 왔을 때 김재동하고 같이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상 중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영상을 아마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조건이었으면 어땠을까? 아까 출발선에 벤츠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수레를 끌고 가는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행복 전도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학교에 가서 중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탁자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지고 이거 하나 남은 걸로 넘어져 있으면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울어요. 학생 때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나는 정말 불행한가 봐 하면서 가출도 하고 가끔은 또 엇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지치가 그 몸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결혼해갖고 애도 나가지고 쌍둥이 아빠가 됐어요. 지금 이 그림 우리 이 앞에 어르신들은 혹시 옛날에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부인이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양손에 들고 그런데 남편이 그냥 씩씩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옛날에 뭐 양반은 물만 묻고도 일을 쓰셨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원불교 교도 중에는 이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쫓겨나겠죠. 강 큰 남자 쫓겨나고 아니 쫓겨나기 전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에게 의뢰하는 탈역 생활을 하기가 쉽죠, 우리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일 1,000원씩을 줬어요, 그지한테.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랬다는데 예, 내 돈 내놔 정도로 남의 것을 받고 그렇게 살면은 참 불행하죠. 불쌍한 인생이죠. 예. 제가 이제 교무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맨날 교도님들한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큰일 났네. 다음에 나는 어, 큰 빚을 져서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도 또 안 얻어먹을 때도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얻어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은 많이 보셨겠지만 나라에 힘이 없으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정말 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변영주 씨라고 방구석이라는 드라마가 아니고 TV 프로에 가끔 나오는 영화 감독인데 이 변영주 씨가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1, 2, 3편을 만들었어요. 그때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들을 취재해가지고 다큐를 찍었었죠. 그 뒤에 이제 위안부에 관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영화로 귀향이나 이런 영화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나라에 힘이 없을 때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이런 모습이 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나 시리아나 저런 많은 그 참상이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힘이 있으면은 극복을 조금 더 빨리 할 거고 힘이 없으면은 훨씬 오래 가고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겠죠. 옛날에 뭐 일본 놈이 일어나니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여러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서 고통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는데 뭐 요 근래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국뽕을 자랑할 정도로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앞으로 또 그런 날이 오겠지요. 이 문서는 무엇이냐면 백산무역이라고 하는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독립운동한 그 문서예요. 그러니까 백산무역이라는 무역회사를 차려서 독립자금을 대는 회사인 거예요. 사실은 무역을 하는 회사라기보다는 그 합법적으로 독립자금을 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부잣집에서 운영을 한 그런 회사였죠. 그 이제 돈을 내놓는 문서예요. 여기도 보시면 국제보상운동 의원금이다 이렇게 한 내용이죠. 우리 교도님들이 아침에 보니까 막 여러분이 돈을 세고 계세요. 돈을. 그래서 무슨 돈인가 했더니 지진 그 의원금을 내시려고 돈을 그렇게 세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옛날부터 지금까지 서로 돕는 그 마음은 우리들에게는 큰 재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채부잣집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그 채부잣집의 정신, 정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채부잣집은 10대를 넘어서 부자를 유지하면서 근동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런 가문이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자력의 양성입니다. 오른쪽에는 질병청장을 지낸 정은경 씨인데 이분이 아마 그 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코로나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방역 잘 하는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죠. 흰머리가 나가지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흰머리가 난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을 도우라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작아서 뒤에는 안 보이실 건데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냐면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안고 기르다가 키워서 이제 다 키워서 애가 어른이 되면은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나중에 자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력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그 어머니를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나중에는 자식이 부모를 맨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부모 보온에서도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게 부모 보온의 정신입니다. 자력 양성도 마찬가지죠.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내가 자력을 기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력을 기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력 양성의 정신입니다. 이런 표지판을 보셨을 겁니다. 전철에서 가끔 빨간 그 표시를 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임신한 여성이나 또 아이 엄마나 그런 사람들이 앉으라는 자리예요. 근데 가끔 엄청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정말 밉상인 남자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예. 익산은 전철이 없어서 그런 꼴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끔 보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자리는 비워둬야 되는 거죠. 급해도 만약에 임산부나 그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비워둬야 되는데 누군가 노인이 앉아 계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임산부라도 앉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앉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생각해서라도 전철에서 빨간 카펫이 있는 자리는 안 앉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세가 많아가지고 약자인 노인들, 서 계시기가 불편한 분들도 앉아야 됩니다. 근데 좌석이 따로 있는 걸 아시죠? 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요는 세상을 고르는 법이고, 이것도 이제 지나갈게요. 공평한 사회는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가능하다면 다행이고,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울려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는 사람이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이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 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밥을 할 때 쌀 한 톨로는 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그릇이나 아니면 한 마리나 많이 하기 때문에 밥이 잘 되는 거죠. 조금 냄비밥을 하면은 푸르르 끓고 깊은 맛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가마솥에 많이 하면은 그 밥이 더 구수하고 좋지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것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공경하고 근신하고 양보 협조하는 게 필요하고 강약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아이의 도가 있고 어른은 어른의 도가 있고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인데 그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은 약자는 강자를 본받아서 자기도 힘을 기르기에 노력을 하고 강자는 약자를 도와서 약자가 강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유치원 아이들이 신나게 손을 잡고 가는 모습입니다. 서로 이렇게 우리는 손 잡지 않아도 다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데 손 잡고 같이 힘이 되어 주면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도 없고 타인만의 불행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의 행복도 없고 저 사람만의 불행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나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함으로써 저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매일 하고 법회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마다 오늘도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해라 그러셨습니다.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해라. 저절로 되도록 하려면은 일 삼아 공부 삼아 해야 가능한 거죠. 존 케네디가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으로 세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다면은 세상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묻기 전에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력 양성이 원래 부부 권리 동일, 남녀 권리 동일에서 이렇게 변천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 네, 제가 빨리빨리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력이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자력은 정신의 자율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물질의 자립력 이게 내내 경제의 자립력입니다. 그래서
자력 양성의 도는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력이 된다 그러셨어요. 이 법문은 대산종사님 법문인데 자력이 실력이요 자산이요 생명이요 원기다. 나의 참된 자력은 천지의 힘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부처고 하늘이고 열애고 조물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자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신의 자주력은 우리가 물질과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은 정신의 세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정신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을 선용할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가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라든지 또는 정말 염세주의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다 너무 바쁘죠.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선하고 염불하느라 바쁘시고 또 남을 도와주느라 바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심할 새가 없을 겁니다. 어떤 교도님이 제가 이제 그 중국 교당에 있을 때 중국 교당에서 저 혼자 근무를 했거든요. 생전 처음 혼자 근무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갖고 아이고 교무님 심심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심심할 새가 없어요. 한 번도 심심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문제는 막 한꺼번에 이걸 같이 해요. 청소를 하면서 법문을 듣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된다면 일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심심할 새가 없어요. 그런데 심심할 새가 있을 때는 아마 퇴임을 하면 심심할 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또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이것저것 막 생각해 놓은 것이 많아서 이거 수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심심할 새가 없으면 수영이 약간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주의할 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도님들도 심심할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수타원일 법문 적어서 주시고 또 뭐 누구 챙기고 심심할 새가 없으시죠?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연세가 많아도 심심할 새가 없는 게 우리 교도님들이신데 그 심심할 새가 없는 가운데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려면은 그때 세세로 1분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엄청 많아요. 밥 먹는 시간에도 선을 할 수 있고 대종사님께서 무시선을 내주셨잖아요. 일마다 경계마다 다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교당에 오실 때도 하고 세수하실 때도 하고 목욕탕에 가서도 하고 그때 심심해할 새가 없는 분들도 다 정신의 자주력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심심하다 그러면은 왜 심심하지? 수영할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13,195명이 자살을 했어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죠. 너무 바쁘게 살면서 정신의 자주력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 정말 사연 없는 무덤이 없겠지만은 그분들에게 많은 사연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지 못한 분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가끔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도님들은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노력 그걸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원불교인들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옆집 사람이 오랫동안 안 나오면 한번 들여다 봐주시고 뭐 또 맛있는 그 전이라도 하나 부치면 갖다 주고 이렇게 사시면은 정신 건강을 도와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자활력은 우리 원불교는 활불이 되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좌불이나 누워있는 와불이 아니라 활불이 되자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잘 간수하고 지키고 그런 것도 큰 공부예요. 어떤 시골 교당 교무님이 어르신들만 많으니까 거기 교화 비전은 어르신들이 안 돌아가시는 게 교화 비전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교도님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있는 동안에 많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돌아가시게 몸을 잘 돌보시고 또 옆에 친구도 잘 챙기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활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못 나오시면은 이제 좌불이 되거나 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꼭 활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경제의 자립력인데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일기에서도 수지 대조를 해라 그랬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살펴봐서 수입이 없으면은 수입의 방도를 장만하고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일 방도를 생각을 해서 항상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죠.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거의 항상 그래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안 됐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어떤 분이 저보고 뭘 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10분의 1도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돈을 쌓아놓지는 못했지만은 빌리지 않고 몸을 건사하고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자립이 잘 된 사람은 저축을 해두면 더 좋겠죠. 근데 빨리 마치라고 전화기가 자꾸 우는 거 봐요. 수지 대조를 잘 하시고 원불교의 경제는 무엇보다 이소성대 작은 것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원불교 경제의 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는 이소성대 자리이타 작은 것에서 키우는 거하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 바로 원불교 경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자립을 잘 하셔서 정신의 자주력을 잘 세우고 육신의 자활력을 잘 세우고 경제의 자립도 잘 해서 내 힘을 길러서 평등 세상을 만들고 또 나와 함께 사는 이 사람들이 모두 건강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원불교인의 사명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정신의 자주력이 부족한가? 육신의 자활력이 부족한가? 경제의 자립력이 부족한가 생각해봐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시고 모두 평등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교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